인간은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동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협력하여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따뜻한 관계를 느낍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과 우정 같은 감정 연결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고 원활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대화는 순간의 기쁨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며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서로 지식과 학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차지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그 어느 것보다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부터 인정하는 법,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까지 경우에 따른 인간관계의 기술 10가지를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먼저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와 다른 사고방식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해야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내가 먼저 상대에 맞추어야만 상대방도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이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자. 그러려면 상대방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맞춰져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세상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알고 싶다면 상대의 관심사를 이해하는 마음을 발휘하도록 힘쓰자. 두 번째, 어려운 사람일수록 손 내밀고 다가가라.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껄끄럽다는 인식을 없앨 수 있도록 일부러 자주 접촉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이 사람은 정말 대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대를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 서로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상대방도 당신을 어렵게 여길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고 상대와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간다면 시간이 흘수록 어색한 부분보다는 친근한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관계가 어색하다고 계속해서 피하고 지나친 자기 방어만 한다면 서로 친해지는 길은 영영 멀어진다.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내 마음을 먼저 열고 끈기 있게 상대방의 마음을 두드려야 한다. 그렇게 한 번 열린 마음의 문은 쉽게 닫히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온화한 말로 따스한 기운을 퍼뜨려라. 사람은 늘 누군가의 호의와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에 힘을 얻고 다시금 의욕이 솟아난다. 그러나 슬프게도 현실에서 이런 다정한 말을 들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이런 상황만 점점 늘어난다.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이나 툭하면 툴툴거리는 사람만 주변에 있다면 같이 짜증만 나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잃고 불안으로 가득 차서 누군가에게 화풀이만 하고 싶어진다.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푸는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도록 노력해보자. 나부터 따뜻함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어보자. 네 번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못마땅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미련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 미련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처럼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욕심 사이에서 조바심 치지 않는다. 반면에 책임이나 압박에 눌려 언제나 마음의 짐을 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있다. 반면에 매일 되풀이되는 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웃으며 행하는 미련한 사람이 있다. 이 세상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곳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뿐인 개인이며 그들의 삶과 경험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화롭게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조언과 참견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조언과 참견은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다. 조언은 상대방에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구하는 상황에서 물어보게 된다. 반면에 참견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며 추천을 받지 않은 조언을 하는 것이다. 참견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누군가가 조언을 한다면 그것을 무조건 따르기 전에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 올바른 조언에는 억지로 강요하는 느낌이 없어야 한다. 거기에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결정은 결국 당신의 몫이다라는 상대의 인생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다 너를 위해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겉으로 하는 말에 다정함에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해서 한 조언이라도 의도치 않게 방향이 잘못되는 일도 있다. 인생의 진로는 직접 그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는 법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조언에 귀 기울이자. 6번째, 쓴소리가 약이 될 경우가 있다. 성장하고 싶다면 비평이나 반대 의견도 기꺼이 받아들여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이럴 때 비평이나 반대 의견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지적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미래의 비슷한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침없이 반대 의견을 말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 쓴소리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믿지 마라. 당신이 없는 곳에서는 흉을 볼지도 모른다. 도리어 눈앞에서 엄하게 주의를 주는 사람이 뒤에서는 당신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매사를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엄격한 말을 할 것이다. 반대로 표면적인 온화함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진정한 애정을 찾기 어렵다. 7번째, 자존심이 상할 만큼 상대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논쟁이 거세지면 때로는 상대를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해 철저하게 코너로 모는 경우가 있다. 혹은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되게 몰아세우는 일도 있다. 어떤 경우든 상대에게 반론의 여지는 남겨두자. 상대방의 체면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망신을 당하면 자신을 짓밟은 사람에게 엄청난 반발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복수를 다짐할 수도 있다. 아무리 당신 생각이 옳고 상대가 명백히 틀렸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이 뭉개질 정도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 공격의 강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8째,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한다. 당신이 한 적도 없는 일로 비난을 당했거나 책임이 전가되었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설령 상대가 누구라 해도 화난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화를 안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화난 사실을 전달하고 불쾌감을 분명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자존심과 양식 있는 행동에 따라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한다. 딱 한 번만 화를 내고 그 후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평소의 태도로 돌아가면 된다. 9째, 무시할 사람은 과감히 무시해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당신의 재능을 질투해서 당신의 말을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당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퍼뜨려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이 꼭 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이 할 일은 상대방의 악의에 신경 쓰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오로지 인격을 갈고 닦는 길뿐이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아무리 공들여 조작된 것이라 해도 악의로 왜곡된 정보는 절대로 진실에 미치지 못한다. 10번째, 인간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적절한 거리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턱대고 관계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첫째로, 적절한 거리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적인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적절한 거리를 지키면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한되지 않고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서로에게 더 나은 대접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로, 적절한 거리는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를 잘 알게 되어 더욱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거리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상대방과 자신의 영역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자존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인간관계에서 여유롭고 안정된 태도를 강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